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뉴스들 정리해 드리려고 왔고요. 비트코인장이 지금 현재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5%가량 나왔는데 알트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0%부터 평균적으로 고점에서 비트 대비해서 최소 2배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장이 이러한 상태니까 아마 손이 벌벌 떨리고 정말 안일하게 몇 천만 원 투자하셨다가 마이너스 몇백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톨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장세에 따라서 이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이 이 조정장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널리스트도 이 고점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으며 조정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 피보나치 수열상 지금을 고점으로 잡고 이 0.682를 그냥 넘어서 0.382의 수치인 이 2만 달러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피보나치 되돌림하고 이 피보나치 수열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적중률이 높아서 많이들 쓰는데, 이번 장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고점 장에서 조정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정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정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런 최고가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멘탈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고요. 이 해당 기사에서는 이 모멘텀이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조정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세계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계 증시와 완벽하게 디커플링 되지 않은 비트코인도 이것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차트상 나스닥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고, 기사에서는 연 1.2%를 넘으면 위험하다, 넘으면 대피하라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1.3%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 등을 잘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점 후반대로 가게 된다면 증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금리와 주식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시장은 호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모든 국가가 일제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편성을 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세계 증시는 폭등한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걸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이 금리가 낮다라는 말은 이에 따라서 이 시중 은행들의 이자율도 낮아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즉 이자율도 낮아진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이 투자로서 돈을 굴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니까 주가의 상승은 물보듯 뻔한 얘기고요. 그와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이 매수 주체가 사라지니까 주가는 내려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10년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를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물보듯 뻔한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 달러 패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현재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로빈 브룩스의 트윗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로빈 브룩스라는 인물은 골드만삭스의 전 수석 FX 전략가였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검정색 선이 미국 GDP 대비해서 국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에 대해 나타내준 선이고요. 따라서 양적 완화를 진행한 08년도와 20년도의 이 국채량, 이 국채 상승량에 주목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였다.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국채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색깔 그래프를 보시되 이 그래프는 매수 주체를 말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국채를 누가 샀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 뭐 기타, 외국인, 펜션 펀드, 이 연기금, 그다음에 은행, 가정, 연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표를 보시면은 미국이 정말 강국이던 시절, 이 강국이던 시절에는 이 외국의 매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분홍색이 외국인의 매수량입니다. 따라서 외국과 이 초록색 선인 연기금이 주로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15년도쯤이 되겠는데 이 15년도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에 해당하는 분홍색 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 같죠. 또한 순매도를 진행한 기간도 있고 이번 포지션, 그러니까 이번 기간 때는 거의 순매도 포지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15년도 이후, 이 시점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외국 나라들, 그러니까 외국들은 미국의 성장률과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이점이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채권의 매입량에서 드러나고요. 즉 이때부터 달러의 패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15년도부터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로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은 계속해서 미채권을 팔아대고 있죠. 이게 시진핑하고 트럼프와 무역전쟁 기간에 매도한 건 둘째 치더라도 장기간 매도했다. 그러니까 장기간 순매도 포지션은 주목해볼만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국채를 떠나서 결국에 달러가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하면 석유 교환 통화로 달러를 지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수출입 통화로 달러가 줄어들고 유로 등의 다른 화폐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미 외국들의 경우에는 달러의 장점, 이점이 사라진 지 오래고 다른 곳으로 자금들이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0인데 이 90을 넘어서 80, 달러 지수가 80을 향해 갈 때 그때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돈들이 100% 비트코인으로 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된다면 지금 이미 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향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위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기간이 단기간에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기간이 장기간이니까 비트코인을 단타로서 굴리시는 분들은 기간을 늘려서 매매해야 됨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간상 최소 이번 연도 여름까지는 정말 천천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간을 내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차트가 MVRV Z값이고요. 이 MVRV Z값은 비트코인의 미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값이 올라가게 되는 점점 위험 수치로 가게 되는 그런 차트인데 현재는 7점 초반대 이 7.13 값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위험 수치인 8점에서 8.5 구간 이 구간은 곧 도달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과 같이 이 몇 번 흔들고 가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상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구간을 점쟁이처럼 제가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날마다 보고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경정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시향 받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 MVRV Z값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가지고 이게 점점 입장인원 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되기 전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크립토닷컴 뉴스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름이 한번 변경되었었습니다. 원래는 크립토닷컴에서 크립토닷컴 체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인에 대해서 소각을 진행한다는 뉴스에는 다시 제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메인넷 출시 이 메인넷 출시 이슈로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세가 가득한 이 장에서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의 장세를 정확히 보여주는 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시만 나왔다 하면은 기본 2배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사실
이 장세가 20%에서 30% 정도까지밖에 상승이 안 나오는 장이 있어요. 정말 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러한 장을 기억하실 텐데 이걸 거래대금의 씨가 말리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장은 한참 남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걱정해야 될 건 지금 당분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폭락장이 나온다면 그러한 장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장이 아니니까 현 장세에 대해서 제가 알트코인 쪽은 다음 주 정도면은 지금의 장세보다 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매수하고 싶으셨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매수할 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코인들의 하단 비중을 높게 두고 비중을 늘리실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비트에서만 180여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몇 가지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격이 좀만 하락하더라도 나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코인들 있잖아요. 그러한 코인들의 초기 매수를 조금 잡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 매수하고 아래에서는 20% 매수하고 그렇게 코인들을 늘리셔도 좋은 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번 장에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